국회가 공개한 국회 CCTV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리는 없어요. CCTV라. CCTV가 서리가 없죠. 자, 지금 헬기가 저 국회 뒷 운동장이죠. 저기 축구하는 곳이잖아요. 저게. 헬기가 내려요. 저게 쉽게 표현하면은 국회의원들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230명 들어왔다 그랬지. 헬기만 타고. 쟤네들이 지금 입법부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거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로텐다홀 입구까지 들어왔네요. 네. 아니, 저 장면은 우리가 5.18 때 봤던 장면이라니까요. 서울의 봄에서 같은 거나 볼 수 있는. 공수부대가 국회를 어떻게 저렇게 침탈했을까? 아직도 가슴 떨립니다. 예, 여기까지. 실제로 지금 저걸 이제 국회에서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뭐 국방부 직원들과 경찰들 국회 출입 금지 이렇게 걸렸는데, 자 오늘 그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 딱 우리 그 김민기 사무총장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죠. 근데 오늘 단독 하나만 보겠습니다. 단독. 계엄군 국회의원 끌어내라 명령 받았다. 그러니까 목적은 간단한 거예요.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하한 뒤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았다. 그렇죠. 국회 해산시킬 생각이었죠. 시민들하고 정말 민주당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정보 이거죠. 계엄군의 체포 대상 10여 명.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딱 봐도 저분들 체포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707 부대에 그 포함된 그 군인들 중에 700m 저격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저격수는요, 박근혜 때 만들어진 계엄령 문서에도 없던 굉장히 좀 위험한 무기 같은 군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정말 잘못됐으면 이재명 대표 저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세 분은 새날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딱 보니까 김민석, 나도 정청래. 포함되네. 그러니까 근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거. 저거 우리가 이제 평상시도 쓰지만 저번에 저걸로 대학생들 예.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거. 저거 굉장히 튼튼해갖고 못 끊어요. 저 포로들. 적군의 수갑도 아깝다 이거 아니야? 포로들을 묶어놓을 때 저거 씁니다. 저걸 이제 흘리고 가버렸던 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같은 정상적인 머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네. 명백한 위법이 없는데. 그래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맨날 당하니까 화나는 건 알겠는데, 이재명 체포해, 김민석 체포해, 박찬대 체포해, 정청래 체포해, 심지어 국회의장 체포해. 내가 국정 운영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8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또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 당대표까지 하고 있어. 분이 못 참는 건데 자기 마누라 특검은 제깍제깍 다가와. 그러면 머릿속에 이 정신병자들은 뭐냐면 국가에 엄연한 법이 있잖아요. 그 어떤 법도 헌법을 넘지는 못해요. 그게 뭐 포고령이든 시행령이든 모든 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엄을 내리면은 그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초법적인 존재잖아요. 미치광이죠. 그런데 명백하게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이런 분들이 저지른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체포의 이유는 포고령에 정치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치활동했으니 잡아들여. 이게야말로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각종 증언과 문서로 나오고 있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런 미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 새날 잘 모르시는 이찍 여러분, 내가요 어쩌다 보니까 군인들이랑 친해가지고 내가 쿠데타로 나라를 잡았다고 쳐봐. 내가 쿠데타로 내가 나라를 잡았다고 쳐봐. 근데 모든 법을 다 무시해. 내가 이제 사실 실질적인 통치권자가 됐는데, 근데 법이 있어 마음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계엄령 때려. 막 그래갖고 계엄령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 이윤정 숨 쉬지 마.
숨을 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만년사냥 방법이잖아. 김지효 지금 운전하지 마. 운전하면 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초법적인 건데 저게 거명된 이름들을 보면 소름 끼치잖아요. 소위 말하면 국회와 민주당의 수뇌부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잖아. 이 새끼가 전두환보다 더 있으면 대치 덜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지금 속본데 윤석열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사의를 반려했다네요. 이거 속보 아니에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왔던 거야. 그렇습니까? 왜 그래 이렇게 늦어? 속보라고 쓰여있다고 속보야? 기레기들을 믿어요? 속보 검색해보면 일주일 전 것도 있고 그래. 요새 놀래가지고 자.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등이 잡혀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건 계엄령 상황이에요. 계엄령 상황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하기 나름으로는 직결처분도 가능해. 처단하겠죠. 그렇죠. 포고령에 써 있어요. 오늘 그 의사들 단체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처단이란다. 처단하겠다. 의사들도 야 그 의사들은 뭐 그렇게 포고령에까지 직접 그렇게 명기될 정도로 미웠나? 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엄으로 한방의 자에 모두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아니 거죠. 개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특정 직군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치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 내가 이거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술 먹었네라는 게 뭐냐면 내 뇌구조가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했던 놈 아니에요. 내 뇌구조가 엄연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명분으로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도. 명분으로라도. 근데 이건 초법적인 건 뭐냐면 오죽했으면 그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비판하는 게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은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다른 거나 것도 지켜야지. 아니고 포고령은 대통령 시행령도 아니야. 그거 헌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체포에 포고령 위반했다고. 이 자체가 쿠데타라는 증빙이에요. 법을 넘어서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헌법 위반했던 거잖아요. 와, 끔찍하네. 그러면 윤석열이 야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가둬놓으면 국민들이 조용해집니까?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신병자에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한 거는 정신병이거나 술 처먹었거나. 왜 여러분 갑자기 왜 밤에 감정이 새벽에 여자친구랑 통화하다가도 감정이 잔잔해지고 연애편지 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피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건데 정신병자이거나 술을 처먹었거나 마약하면 정상은 아니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안 믿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다가 계엄령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 상황인 거고 국가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 잠깐 군대가 국민들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얘는 스스로가 소요 사태를 일으켰잖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미친놈인데 그 야당 대표들 체포하는 거는 내 기억엔 그런 거 아니에요? 박정희나 전두환 때 김대중, 김영삼 잡아들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전두환 때는요. 김영삼 잡아들인 적이 없어요. 김영삼은 그러니까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야당 대표를 집안에 가다 놓는 연금 상태를 만들거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거나 정도로 끝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5.18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5.18을 폭동, 내란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내란 음모의 수괴로 만들어갖고 김대중 대통령을 잡아다가 사형 선고한 거예요. 명분은 그렇게라도 있었다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는 명분이 포고령 위반이잖아. 정치활동 금지했는데 누가? 윤석열이가 정치활동 금지했는데 왜 니들이 국회로 모여?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 대가리에 있는 새끼는 진짜 정신병자예요. 보면 볼수록 골 때려.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전에 서울대에서 모의 재판할 때 자기가 전두환이 무기징역 내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동 보면 얘는 사형감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계엄금 297명이 선관위 청사를 덮쳤다 이 보도가 나왔죠. 당직자 8명, 5명 휴대전화 압수했다. 이게 지금 미스테리로 남아있거든요. 선관위를 왜?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선관위도 주요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권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민주당 해체시켜버리고 다 구금시켜버리고 체포시켜버리고 지난번에 총선을 완전히 무효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싹 다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해산해버리고 다시 총선을 치르면서 뭔가 선관위를 통해서 체육관 선거를 하려고 획책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관위가 갖고 있는 이제 공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려고 했다. 뭐 명태균 때문에 이런 썰도 있고 또 이제 뭐 저 국회의원들 관련한 거 이렇게 얻어가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 약간 다 썰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일제히 국회 예산 용도로 쓰려고 관련된 서류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진실들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 그런 대가리가 꽂히면 나라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단 하룻밤에 보여준 거예요. 선관위 연수원에도 계엄군 배치. 보세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떤 그 파장을 낳는지 윤석열이 뭐 국민의힘이 뭐 당론으로 탄핵 반대한다고 하는데 막상 당론으로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단독들이요. 오늘 밤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단독이 몇 개 터집니다. 계엄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도 진입했다 철수. 대체 뭘까 이자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김민석 칭찬받는 김민석. 지금 그때도 그 명단 지금 보면 계엄사령부가 여연영 얘가 지금 방첩사령관이고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면 얘가 합동수사본부장 되는 거죠. 야, 지금 뭐 아직도 여기 이게 해체 안 된 거죠. 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 정진팔 계엄사 부사령관 이렇게 지금 이미 임명이 됐던 거죠. 근데 계엄이 해제됨으로써 이 계엄사령부가 해체된 거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엄사령부가. 언제든 다시 또 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믿는 건요. 계엄이 이제 다시 선포가 되는 것보다 나는 군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군인들을 함부로 움직이긴 힘들 거예요. 명령에 복종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연영이는 지금 합동수사본부장 됐다가 한 두세 시간 만에 저 자리에 내려온 거죠.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했던 자. 김민석 4달 전에 애원 맞았다고 하면서 맞았죠. 네. 정확한 예언이었죠. 차지철 스타일 국방부 장관 교체 계엄령 준비 작전. 보수 언론들이 김민석 최고위원은 엄청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다 사과해야죠. 대통령실도 조론했죠. 예, 엄청 조롱했습니다. 다 사과해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를 썼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 계엄 요직에 있는 자들을 충암고로 앉혔다는 것은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추정했다인데요. 그거는 언론용입니다. 김민석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니 있죠. 휴민트가 있어요. 휴민트 보호를 위해서 계엄 핵심 라인에 충암고 라인으로 앉히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물론 윤석열이가 이제 평상시 때 이제 단독에 의하면 평상시 때도 계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용어만큼 계엄 명분은 없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그렇게 꽂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겠죠.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논리적 추정이 맞고요. 일단은 휴민트가 있습니다. 아니 얘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는 방첩사령부에는 합참에는 민주당 성향 없어요? 없냐고. 있죠, 당연히. 걔네들은 그럼 대통령실 윤석열이 접수하면은 거기는 다 윤석열 지지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번에 출동한 군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군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다. 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발포 안 한 게 천만다행이구나. 발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의도에서 총소리 나면요, 우리한테까지 들리거든요. 제일 궁금했던 게, 제일 걱정됐던 게 총 쏘는 거 아닌가 이거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예언할게요. 윤석열 탄핵 부결되면 바로 계엄령이에요. 그게 박근혜 탄핵 부결됐을 때 계엄령 하려고 했던 거랑 아주 똑같은 유사한 그쵸.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